네, 오미크론에 이어서 지금 시장을 좀 이겨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장 초반보다는 조금 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올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은 계속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분의 시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증권계 발로 뛰는 런닝맨 김장열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파우치 소장의 한마디에 지금 강하게 또 올라가더니 조금은 더 주춤하는 모습 계속해서 좀 변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오미크론이 이슈가 된 게 24일, 25, 26일 때 일어났거든요. 네. 주가가 이미 다 갔어요. 회복했다는 거는 그 아무 문제 없다라고 우리나라 장이 어저께 반영을 거의 90%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좀 반등하는 게 남아있는 정도니까 3천이 역시 쉽지 않은 그런 정도라 보시면 되고 딱 24, 26 주가 보시면 코스피 그 3,025 요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또 지금 이제 다행인 것은 그 심각하진 않은데 이제 지금 백신이 효과가 있느냐? 아니, 그건 일주일 더 남아야 되잖아요. 거기서까지 괜찮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분상 올라갈 수 있는데 그다음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게 다음 주에 이제 FOMC 미팅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경계감이 나오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FOMC 미팅에서 그 테이퍼링은 3월까지 앞당긴다. 금리 인상이야 뭐 6월에 할지 5월에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또 바로 또 뒤편에서 컨센서스로 빌딩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위에 그 캡을 씌우는 역할을 동시에 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그럼 균형이 잡으면 3천에서 공방을 벌이겠죠. 다시 돌아온 것뿐이다. 11월 25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나오실 때마다 박스권 장세는 이어질 것이다. 연말 연초까지는 2,800에서 3,000선 계속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전망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불안한 장세 속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업종이 궁금해요. 어떤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되죠? 딱히 딱 한 업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저 말씀드렸지만 저는 3,100이 이제 당분간 그 오미크론이 잠깐 나왔다 들어갔다 가정을 100% 하고 FOMC가 이제 테이퍼링을 3월달에 한다고 하면은 3,000에서 3,050이 그냥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조직이 해야 되는데 개별적인 것도 뭐 반도체도 나오고 2차 전지도 있고 메타버스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한바탕 다 주고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늠자를 한 거죠 투자가들이. 네.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이 상태에서는 더 확실한 게 나오지 않으면은 그냥 트레이딩이에요. 많이 오른 거 빼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빠진 거 다시 받쳐주고 이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다분히 더 커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이 결국은 된다. 인플레는 여전하다 이렇게 가는 거로 따지면 금융주는 분명히 하나 포트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인플레가 된다는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최근에 이제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차 했지만은 가격을 올리고 있거든요. 삼성의 그 휴대폰도 그렇습니다만 휴대폰 가격 올리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자동차 가격을 올려서도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자동차 업체가 인센티브는 적게 주고 가격은 올리고 그럼 괜찮아요.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가 괜찮으니까 자동차 하나 넣어야 되고 금융주 자동차 하나 넣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제 성장주 자기만의 아는 주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 이런 개별성을 섞어서 잘 믹스해서 매치하는 기민한 전략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말씀으로 기민한 전략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개인 투자가들이 기민한 판단을 하기는 상당히 그게 어려운 것 헷갈리면 같아서. 지금 한 좀 현금 늘리고 예. 잠깐 쉬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저는 현재 레벨에서 어느 정도까지 쉬면 좋을까요? 한 1, 2주 쉬셔도 괜찮죠. 2주? 예. 그러니까 FOMC 미팅에서 의외로 나이스 서프라이즈 나오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이 아주 잘해서 뭐 새로운 코로나 백신 오미크론 안 해도 지금 5,000명 늘어나는 거 얼마 안 간다 이렇게 컨셉 하나 빌딩을 하면은 그러면 그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아마 그 몫을 3,100 이상을 뚫을 수 있는 그때는 전체적인 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관계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3,100, 3,0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주고받고 해서 더 부스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내년에 그 어닝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 삼성전자, LG스프레이 어닝이 4분기 어떻고 좋고 1분기 내려가고 2분기 올라가고 이런 잔챙이 그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래서 얼마 성장 잘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구축을 해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계속 순환매하는 트레이딩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면 한 2주 정도 쉬어도 좋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최근 외국인이 많이 담고 있던데요. 이 점은 저희가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반도체 가격이
안 빠졌죠. 디램 그 가격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삼성전자 좀 올렸잖아요. 근데 동시에 또 어저께는 애플을 올렸단 말이에요. 애플 올리고 엔비디아 오른 것이 근본적으로 서버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그 VR, AR 이런 거에 대한 중장기적인 뷰가 보니까 반도체 좋은 거죠. 그런 거 되니까 투자가들이 좀 미리 기민하게 움직인 거예요. 외국계 중에서. 그래서 쇼 커버도 있고 네. 지난 한 1, 2주 동안에 1조 이상, 2조 이렇게 매수한 거거든요. 거의 한 90% 다 샀다고 봅니다. 예, 그것까지는 이제 됐다고 보는 거고요. 일부 쇼프링도 있고. 근데 이건 있어요. 위드 코로나가 지금 오미크론이 잡힌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컨셉 잡혔잖아요. 진짜 코로나가 잡혀서 괜찮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주식은 언더퍼폼합니다. 예. 다른 주식보다 덜 가는 거죠. 장이 막 15% 오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때부터는 5%, 2% 올라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10월달 제가 어닝을 바꾸고 올라가는 그거에 20% 올라온 다음부터는 이제는 숨고르기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 목표 주가가 삼성전자 82,000원이고 하이닉스가 127,000원인데 여기서 추가 목표 주가를 올릴 것이냐 것은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많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드 코로나가 잡히면은 네. 예, 언더퍼폼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반도체 말고 IT 중에서도 디스플레이나 스마트폰 쪽으로 좀 밸런스 있게 가져가거나 IT 아는 주식을 좀 보시는 그런 패턴을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에 더 많은 매수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공매도의 반대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한 반도체 가격은 안 빠진다 이런 안 거에는 빠지니까. 선취매적인 게 있는 거죠. 이거 트레이딩. 트레이딩이다.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한 2, 3주 기다렸다가 네. 다른 종목이 올라갈 때쯤 되면 삼성전자 주식은 빠질 가능성이 더 코로나가 높다. 잡히면은 빠진다기보다 더 올라가는 상대 수익률에서 상대 수익률이 유리하진 떨어진다. 않다. 이제부터는.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배당도 안 주고 하는데 팔아버릴까요? 그냥? 배당은 원래 배당으로 가는 주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핑계인 거죠. 연말까지 홀딩할 수 있는 네. 많지 않으면 홀딩해도 나쁘진 않은 거니까. 네. 뭐 오늘 어저께 그 조직 변경했는데 네. 그런 거는 센티먼트 좋은 거고요. 네. 장기적으로 분명히 좋은 방향성은 맞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없던 그런 전략을 한 10년 만에 했으니까. 근데 그것도 내년도에 어닝 그로스가 한 1분기 말 정도에 잡힐 때 네. 그때 그 힘을 더 발휘하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을 줬었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올해는 그게 가능성이 적은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배당 쪽에서는 제가 그 시리어스 보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만 그게 특별히 부각되지 않는 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러니까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다 이런 측면도 많던데 어떤 점들을 저희가 유의 깊게 봐야 되나요? 크게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FOMC,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이렇게 좀 미리 이렇게 컨센서스가 좋은 방향 될지 사실 몰랐는데 다행스럽게 컨센서스 됐잖아요. 근데 FOMC가 아직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아까 말한 목표 주가하고 낮은 목표 주가 제가 점들도 맞는 건 아니지만 괴리가 많이 좁혀졌기 때문에 배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홀딩해서 갈 것이냐, 청산할 것이냐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분명히 의견은 갈릴 거예요.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변동성도 오히려 크진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변동성 다음 주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정리해 보면 미 연준 파월 의장이 돈을 뿌렸으니까 이제 당신이 책임져. 그래서 다시 돈을 걷어들이겠다고 갑자기 비둘기가 매로 변한 상황. 네, 그렇죠. 금리 올릴 것이고 테이퍼링 빨리 할 것이고 다 이제 방향성이 잡혔는데 갑자기 오미크론이 툭 튀어나오면서 시장이 흔들.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오미크론도 뭐 그렇게 그닥 이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데이터로서. 지금까지 데이터로서는 그러니까 이게 한 1, 2주 더 있다 보면 그 상황이 나올 것. 그래도 크게 영향이 없다고 친다면 당초 예상했던 주식시장의 그렇죠. 방향대로 갈 가능성이 더 그럼 높다. 여전히 다시 들어가 3,100에서 쉽지 않은 공방을 벌이는 건데 네. 예, 주가는 좀 바닥에서 올라왔잖아요. 올라가죠. 신중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군요. 제가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그 다시 이제 오미크론이 좀 괜찮아진다면 이게 잡힌다면 네, 변동성 장세가 이제 계속 펼쳐질 수 있다. 박스권 그렇죠. 공방이 이어질 네. 것이다. 그때 갔던 섹터가 사실 테마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거든요.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엔터라든지. 근데 이런 종목들이 네.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렇다면 다시 이런 종목들이 갈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요? 그 좀 약간 두 가지 다르게 보는데요. 메타버스와 2차 전지는 다를 것 같아요. 2차 전지 좀 실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하고 자율주행차 이런 쪽으로 되고 그 메타버스에서는 메타버스의 그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 정도로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오늘 리포트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상향했는데 그런 것은 조금 상대적으로 덜 익스포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흔히 아주
그 순수하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임주들은 글쎄요. 그거는 좀 더 옥석가리기나 아니면 실체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게임주는 자체적으로 게임 론칭되는 그거의 성공률이 여전히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업체마다 상당히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일괄적으로 게임 메타버스 오케이, NFT 오케이 이런 주식 이런 흐름은 아마 한 몇 개월, 한 분기 정도 쉬면서 보지 않을까 보고요. 메타버스의 하드웨어적인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2차 전지에서 낙폭화되는 또는 대장주는 네. 힘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사이드는 그래봤자 5% 7% 이상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쪽을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세요? 대동소이합니다. 낙폭과대를 마이너스 5% 잡느냐, 그 남들 5% 올라가서 쫓아가냐에 따라 스윙이 달라지는 거지. 어느 주식을 샀는데 나는 20% 올라가고 저기는 마이너스 20% 되는 그런 장세는 이미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됐다. 예. 그리고 내년 1월달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닝에 대한 비전에 대한 그 회사마다 분석들이 IR을 나오고. 하면서 그 자신감을 주어졌을 때 그때 아마 제대로 가는 장이 오거나 아니면 쉬어가거나 그럴 수 있겠죠. 앞에서 BNK 투자증권의 김인 연구위원과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일단 연말에서는 은행주가 상당히 뭐 네, 그럴 배당을 수 많이 있죠. 주니까 네, 네, 그럴 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도 역시 2차 배터리와 관련해서 반도체와 함께 안정적인 갈 가능성이 높다.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뭐 말씀 주신 대로 영향력이 그렇게 경미하다라고 나온다면 항공주가 어제 엄청 올랐거든요. 네, 크루즈도 그렇고 네, 네, 맞습니다. 이쪽 레저나 스포츠 이쪽은 또 어떻습니까? 그것도 약간 다른데 대한항공하고 이제 일반 레저하고 다른 거 네. 같거든요. 저도 포트폴리오에서는 이미 있었습니다만은 강원랜드라든지 이런 거는 룸이 있고요. 네. 잡히면은 사람들이 나가서 활동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오히려 그 잡히면은 대한항공은 주가 좀 올라가다가 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제 화물항공 때문에 이익을 얻었거든요. 그렇죠. 화물항공은 조금 가격이 운임 올라가던 것이 예. 좀 낮아지거나 수그러들 수 있는데 예. 반면에 아까 그 개인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예. 비중은 빨리 안 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오히려 레거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 복잡하잖아요. 네. 대략적으로는 같이 가다가 확실히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거고 전체적으로는 레저 관광 이런 쪽으로는 주가가 한 레그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백신도 오케이고 이것도 진짜 그렇고 샘플이 돼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럼 아마 폐장 정도 전후됐을 때 아마 그게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FOMC도 끝나고. 네. 네. 그럼 오늘도 역시 탑픽 종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장일 센터장이 뽑은 탑픽 종목들 어떤 근데 종목들인가요?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융에서는 대장주인 KB 네. 금융주죠.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BNK 네. 금융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에는 기아, 예. 그 신차 나오는 거하고 EV 전기차가 좀 괜찮고 레저 항공에서는 강원랜드 대한항공인데 코로나같이 잡히면은 그때는 오히려 이제 강원랜드 쪽이고 애매하게 흘러갈 때는 대한항공이고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중소형 IT주는 제가 직접 커버하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월덱스, 세경하이텍. 월덱스는 반도체의 소재인데 이게 메모리, 비메모리 다 수혜받아요. 삼성하이닉스 말고도 인텔, 마이크론 투자에 바로 받기 때문에 네.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오늘 네. 조금 봤는데 하지만 내년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제대로 전달될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한 번 더 레그업 될 가능성이 있고 세경하이텍은 가장 잘 나가는 거 IT에서는 그 VR, AR 말고 뭘까요? 폴더블 폰이거든요. 폴더블 폰 중에서 좀 덜 간 게 세경하이텍입니다. 필름 쪽에. 그래서 괜찮고 그 다음에 낙폭 과대한 것 중에 2차 전지 많은데 뭐 대장주 첨보 같은 거 있습니다만은 제가 커버는 안 하지만 SKIE 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이고 기타 개별주에서는 좀 많습니다만 이름만 말씀드릴게요. SD 바이오센서, 네오 이뮨텍 이거는 그 항암 관련되는 거고요. 다원시스라고 이제 전동차지만 반도체에 새롭게 붙는 신사업이 애딩되는 게 있고 크리스 FNC 이거는 이제 골프웨어 이런 종목들도 좀 중기적으로 한 6개월 본다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그밖에 주목해야 할 증시 리스크 그에 따른 대응 전략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린데 동일 의견이 쏟아지는 그 날과 그 주는 자신 없으면 쉬거나 아니면 그날 다음 날
거꾸로 가는 것도 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견이 오히려 많이 나올 때 네.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예, 거죠. 그렇죠. 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면 또 이것도 바뀌겠지만 지금은 다 똑같은 의견 나오면 따라가는 사람이 80%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는 안 따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날은 안 따라가는 게 좀 괴로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한 2주, 2달 이렇게 보면은 그게 더 맞을 가능성이 높게 확률적으로 지금같이 장이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가고 어느 정도 다 알 때는 특히나 거꾸로 가는 전략을 한편에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1월 돼서 기업들의 이제 수익 예상을 보고 네, 네.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주셨는데 대략적으로 상저하고 같습니까? 상고하저 같습니까? 주가하고 어닝하고 예, 맞죠. 주가가. 그런데요, 어닝 포캐스트는 아마도 대부분이 상저하고일 거예요. 예, 뭐 1분기 잘 모르니까 내추고 2분기, 3분기 좋아진다. 그럼 그게 좋은 포캐스트죠. 그게 맞다면 주가는 앞쪽에 상고가 돼야 되는데 금리 인상, 테이퍼링이 3월달, 금리 인상은 나중에도 테이퍼링이 3월달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가는 아마 2분기 정도에 제대로 방향을 틀 것 같아요. 1분기 약간 쉬었다가 2분기 제대로 방향을 쳐서 한번 가다가 네.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하반기에 돼서는 진짜 분수령이 나오겠죠. 네. 금리 인상이 빨라지면은 9월 이후에 되는 거고 장 좋은 거는 금리 인상이 늦어지면은 더 늦어지는 거니까 네. 일단은 2분기는 괜찮고 1분기는 여전히 조심해야 되고 트레이딩으로 예. 그런 패턴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내년도 상저하고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앞에서도 박수진 연구원한테 질문을 했습니다만 내년 3월 중국 경제가 상당히 지금 걱정이 돼서 예,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